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그라운드 뒤편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뜨거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진실된 야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야구 친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겨울은 잔인한 시간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관중들의 함성이 잦아든 텅 빈 그라운드 위로 칼바람보다 더 매서운 방출의 공포가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수십억 원의 대박 계약을 터뜨리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온 야구 인생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 냉혹한 스토브리그의 이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그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들려온 소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방출 통보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던 한 미완의 유망주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라이벌 구단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화 이글스로부터 전력 외 통보를 받았던 23살의 청년 송호정 선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야구 인생의 쉼표가 아닌 마침표가 찍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기적처럼 기아 타이거즈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본지의 심층 취재 결과 송호정 선수는 최근 기아 타이거즈 입단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선수 등록인지 아니면 육성 선수 계약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 절차와 조율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가 기아의 마무리 캠프 혹은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기아 타이거즈는 왜 타 구단에서 방출된 이 젊은 선수에게 주목했을까요? 단순히 선수층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영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낸 해안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겨울 기아 타이거즈가 처한 충격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광주의 명가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그야말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력 유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팀 내야 수비의 핵심이자 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찬호 선수의 공백, 그리고 해결사의 상징이자 타선의 정신적 지주였던 최형우 선수의 부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공백을 넘어 팀의 정체성마저 위협할 정도의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이우성 선수와 재능 넘치는 최원준 선수마저 시즌 중 트레이드와 이적 등을 통해 NC 다이노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홍종표 선수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기아의 라인업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남은 자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거포 나성범 선수는 무릎과 햄스트링 등 부상 이슈로 인해 이제 외야 수비보다는 지명타자로서의 역할 비중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가 외야 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시절과는 팀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작은 거인이라 불리며 기아의 키스톤 콤비를 이끌어온 김선빈 선수 역시 흐르는 세월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전한 타격 센스를 과시하고 있지만 풀타임 이루수로서의 수비 범위와 체력적인 부담은 구단으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는 내야와 외야를 막론하고 전 포지션에서 심각한 인원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의 이탈은 물론이고 그 뒤를 받쳐줄 백업 요원, 즉 보조 선수층마저 얇아질 대로 얇아진 형국이었습니다. 44경기라는 긴 페넌트 레이스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전 9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상, 슬럼프, 체력 안배를 위해 언제든 투입되어 제 몫을 해줄 데프트가 필수적입니다. 기아 프런트와 스카우트 팀에게 떨어진 지상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선수라면 포지션을 따지지 않고 긁어모아라. 당장 1군에서 3할을 칠 타자가 아니더라도 2년 뒤 혹은 당장 수비 대주자라도 맡아줄 수 있는 운동 능력, 좋은 자원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아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행운의 복권이 송호정 선수였습니다. 방출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로 대중들에게는 그저 실패한 유망주로 치부되고 무시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계 내부, 특히 선수들의 자질을 꿰뚫어보는 스카우트들과 전문가들에게 송호정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벌써 풀렸지? 라는 의문을 자아낼 만큼 매력적인 원석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남들이 보지 못한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송호정의 진가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에게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될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버린 카드가 다른 한쪽에서는 팀을 구할 절실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청년의 간절함과 위기에 처한 명문 구단의 절박함이 만나 빚어낸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스테시 이누세트의 훤칠한 키, 바람을 가르는 빠른 발, 그리고 서울고 시절 초고교급 유격수로 평가받던 천재성, 그 모든 재능이 단지 꽃 피우지 못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믿음.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그 믿음 하나에 베팅을 걸었습니다. 과연 송호정은 기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헐거워진 기아의 야수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이 선수가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교 시절 그토록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프로 입단 후 겪어야 했던 시련과 기아가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전략적 배경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송호정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겨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불어닥친 바람은 유독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팬들은 따뜻한 스토브리그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혹독한 시베리아 벌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폭풍기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는 창단 이래 가장 급격하고 충격적인 전력 유출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야구 전문 기자로서 수많은 스토브리그를 지켜봐 왔지만 한 시즌 만에 이토록 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광경은 실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방출 시장에 나온, 그것도 아직 1군에서 검증되지 않은 송호정이라는 카드에 그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팀 내부의 절박한 사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내야진의 붕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아 내야 수비의 핵심이자 공수주를 연결하는 고리였던 유격수 박찬호 선수의 공백은 단순한 한 명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야 전체의 수비 위치를 조율하고 투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여기에 해결사의 상징이자 팀 타선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베테랑 최형우 선수의 부재는 기아 타선의 파괴력을 급감시키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투수를 압박할 수 있는 거포의 상실은 상대팀에게 더 이상 기아 타선이 두렵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시즌 중에 발생한 연쇄 이탈이었습니다. 팀 타선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던 이우성 선수, 그리고 공수주 3박자를 갖춘 천재형 타자 최원준 선수마저 NC 다이노스로 이적했습니다. 팀의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책임지던 주축 선수들이 라이벌 구단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아 팬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기발랄한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던 홍종표 선수까지 팀을 떠나면서 기아의 선수단 뎁스는 그야말로 얇은 종이장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남은 자원들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인 나성범 선수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잦은 부상 이력으로 인해 이제는 수비보다는 지명타자로서의 역할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가 외야 한 축을 담당해주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자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거인 김선빈 선수 역시 불혹을 향해 가는 나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타격 센스는 여전히 날카롭지만 이루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즉,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주전급 선수는 물론 그들의 휴식 시간을 벌어줄 백업 요원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 프런트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포지션을 가리지 말고 잠재력 포텐셜이 남아있는 선수라면 무조건 긁어모은다. 당장 완성된 선수를 데려오기엔 셀러리 캡이나 보상 선수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기에 방출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굴하는 것이 최선의 타겟책이었습니다. 주전급은 아니더라도 보조 선수층마저 붕괴된 상황에서 기아는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젊은 피를 수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망에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이 바로 송호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방출된 선수로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야구 전문가들의 수첩 속에 적힌 송호정의 이름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보다는 미완웨이완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 2021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를 회상해 봅시다. 서울고 재학 시절 송호정은 그해 고교 야구계에서 가장 빛나는 내야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스카우트 리포트에 따르면 송호정은 186cm라는 내야수로서 이상적인 신체 조건 피지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스윙과 유격수 깊은 타구도 1루에서 아웃시킬 수 있는 강한 어깨는 프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발이었습니다. 100미를 12초 초반에 주파하는 폭발적인 주력은 그가 단순히 수비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루상에 나가면 언제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호타준족의 자질을 갖췄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두산 베어스의 1차 지명을 받은 안재석, 그리고 훗날 국가대표 유격수로 성장한 NC 다이노스의 김주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격수 빅3 혹은 1라운드 지명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입을 모아 가르쳐서 되는 재능이 있고 타고나는 재능이 있는데 송호정은 후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가진 하드웨어와 운동 센스는 탈곡요급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2차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2순위라는 높은 순번으로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그를 포스트 하주석, 즉 팀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주전 유격수감으로 점찍었습니다. 당시 한화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송호정을 직접 보고 탁월한 운동 능력 애틀레티시즘을 지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비 시프트와 운동 능력을 중시했던 수베로 감독의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원석이었던 것입니다. 최원호 감독 당시 퓨처스 감독 또한 그를 군 복무 해결 후 팀의 내야 사령관을 맡을 제목이라며 애지중지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화 이글스의 내야 뎁스는 신인 선수가 뚫고 들어가기엔 너무나 견고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주석과 이도윤이 버티고 있는 유격수 라인, 국가대표 거포 노시환이 지키는 3루, 그리고 78억 원의 FA 계약으로 영입된 안치홍과 베테랑들이 즐비한 2루까지 송호정이 설 자리는 좁다 못해 없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화에서는 자리가 없어 밀려난 것이지 선수의 재능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기아는 송호정이 가진 툴툴, 강한 어깨와 빠른 발, 그리고 180뉴스용체미의 하드웨어, 이 현재 붕괴된 기아의 야수진 뎁스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퍼즐 조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라운드 지명이라는 혈통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교 시절 보여준 그 번뜩이는 재능이 기아의 육성 시스템과 만난다면 방출의 서름을 딛고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기아가 이번 겨울 겪은 전력 유출의 폭풍은 역설적으로 송호정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버려진 카드였지만 기아의 눈에는 흙먼지만 털어내면 빛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왜 한화에서는 단 한 번의 1군 기회도 잡지 못하고 방출되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송호정이 겪어야 했던 프로의 높은 벽과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처절한 포지션 변경, 그리고 방출 통보를 받기까지의 시련을 상세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의 실패가 단순히 실력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프로야구라는 정글에서 유망주라는 딱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찬란한 보증수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이기도 합니다. 송호정 선수가 서울고를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아는 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 입성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숨막힐 듯 높고 견고한 경쟁의 벽이었습니다. 앞서 파트 2에서 기아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파트 3에서는 도대체 왜 그 재능 있는 선수가 한화 이글스라는 팀 내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류해야만 했는지 그 처절했던 생존 투쟁의 기록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복기해보려 합니다. 2021년 입단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리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리빌딩 기조 아래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팀이었고 송호정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더 이상 미래만을 외치며 인내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윈나우 윈나우를 선언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그 결과 내야 뎁스는 리그 최정상급으로 두터워져 있었습니다. 송호정의 주 포지션인 유격수 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화의 주장이자 상징인 하주석이 버티고 있었고 수비 요정이라 불리는 이도윤이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내야 수비 강화를 위해 FA 시장에서 준척급 자원인 심우준까지 영입하며 중앙 라인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3명의 1군급 유격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막 군 복무를 마친 신인급 선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바늘구멍보다 좁았습니다. 다른 내야 포지션으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3루수 자리는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이자 국가대표인 노시환이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와 기량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상 한화의 3루 주인은 바뀌지 않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2루수와 1루수 쪽은 더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한화는 무려 78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베테랑 안치홍을 영입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당장의 성적을 위해 검증된 자원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골든글러브 수상자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정은원조차 내야에서 자리를 잃고 외야로 밀려나는 판국이었습니다. 이미 1군에서 검증된 스타 플레이어도 포지션을 변경해야 할 만큼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서 독립구단 출신의 기적을 쓰고 있는 황경목과 팀 내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이민준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내야수로서 송호정이 설 곳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수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구단의 스쿼드 구성과 시기가 맞물리지 않은 불운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송호정은 야구 인생을 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평생 끼고 있던 내야 글러브를 벗고 외야수용 글러브를 손에 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내야수로서 프로에 지명받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으며 내야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로였습니다. 당시 한화의 외야진, 특히 중견수 자리는 내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주공산에 가까웠습니다. 이용규의 이적 이후 확실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선수가 오디션을 보고 있는 형국이었기에 송호정은 자신의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활용해 이곳에서 승부를 보려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첼시 윗틈의 신장과 100m 12초 초반의 주력은 중견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기에 최적의 하드웨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실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내야 수비는 짧은 거리에서 강하게 오는 타구를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외야 수비는 타구가 배트에 맞는 순간 낙구 지점을 포착하고 등을 돌려 전력 질주해야 하는 공간 지각 능력과 타구 판단력이 필수적입니다. 평생 내야 땅볼만 처리하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머리 위로 날아가는 타구를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4년 퓨처스리그에서 송호정의 성적표는 그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초반 혹은 내야수로서 기대받았던 잠재력은 타율 0, 320을 상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었지만 낯선 외야 수비에 대한 부담감은 그의 타격 밸런스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수비에서의 실책 하나가 타석에서의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24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0, 격구치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할조차 치지 못하는 타자, 수비 위치가 불확실한 선수. 이것이 냉정한 현재의 송호정이었습니다. 내야수로서의 정체감은 흐릿해졌고 외야수로서의 경쟁력은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도 저도 아닌 선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단의 입장에서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내야수로 키우자니 자리가 없고 외야수로 쓰자니 수비 불안과 타격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2024년 한화 이글스는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팀은 축제 분위기였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승권 팀에게 성장이 정체된 2군 유망주를 기다려줄 여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화는 다음 시즌 우승 도전을 위해 선수단을 전개화해야 했고 냉정한 잣대로 방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 살생부에는 투수 박성웅, 이성민, 민승기 등과 함께 한때 2라운드 전체 12번으로 화려하게 입단했던 송호정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1군 무대를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려볼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내려진 방출 통보였습니다. 그렇게 대전에서의 시간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시즌이었지만 남은 것은 실패한 2라운드라는 꼬리표와 방출의 아픔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숙소에서 짐을 싸며 TV로 중계되는 한화, 이글스의 가을 야구 경기를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환호하는 동료들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그리고 인생은 9회 말 2아웃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화라는 둥지는 그에게 너무 좁고 높았지만 그의 재능을 기억하는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선수의 무능력이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기아 타이거즈가 그에게 새로운 유니폼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과연 송호정은 광주에서 자신의 진짜 포지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97의 굴욕을 딛고 우리가 알던 그 초고교급 유격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파트 4에서는 야구 전문가의 시각으로
송호정이 가진 구체적인 기술적 장점들을 정밀 분석하고 그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송호정의 박력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야구계에는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불변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구는 잘했던 선수가 결국 잘한다. 줄여서 야잘잘이라는 말입니다. 다소 결과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상의 자리에 서보았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던 선수는 일시적인 슬럼프나 환경의 변화로 주춤할 수는 있어도 그 클래스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방출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송호정 선수에게 과감하게 베팅한 근거 역시 이 오래된 격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야구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아 타이거즈 스카우트 팀이 송호정이라는 원석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3가지 성공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타고난 하드웨어와 툴입니다. 현대 야구는 갈수록 선수들의 신체 능력, 즉 피지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술은 코칭 스태프의 지도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선수가 가진 기본적인 골격과 운동신경은 가르쳐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호정 선수는 180cm의 신장을 자랑합니다. KBO 리그 내야수, 특히 유격수나 이루수 자원 중에서 이 정도의 큰 키를 가진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큰 신장은 수비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존을 넓게 쓰고 강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그의 스피드는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주목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맥미러를 12초 초반에 주파하는 주력은 단순히 발이 빠르다는 차원을 넘어 공수주 모든 면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야 깊은 타구를 내야 안타로 만들 수 있는 능력, 루상에 나갔을 때 상대 배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기동력, 그리고 수비 시 한 발 더 따라가 타구를 건져낼 수 있는 범위까지 송호정은 소위 말하는 툴가이의 전형입니다. 비록 한화에서의 외야 전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어깨 스트롱 암는 그가 다시 내야로 돌아왔을 때 유격수 깊은 위치나 3루 간의 타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스카우트들은 당장의 타율 1할 9푼 7리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에 가려진 이 화려한 툴들이 기아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만났을 때 폭발할 시너지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열쇠는 병역 리스크 해소입니다. 이것은 20대 초반에 유망주를 영입할 때 구단이 고려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호정 선수의 현재 나이는 만 23세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동갑내기 선수들이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프로에 입단하거나 혹은 군입대를 앞두고 커리어의 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송호정은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있어 군 복무는 기량 발전의 흐름을 끊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데 그는 이 거대한 숙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큽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송호정 선수를 영입함과 동시에 향후 5년, 아니 10년 동안 입대로 인한 전력 이탈 걱정 없이 그를 풀타임으로 활용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선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군대에 가야 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 없이 오로지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군 제대 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이른바 예비역 버프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기아가 그를 품은 것은 타이밍상으로도 절묘한 수였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많은 창창한 23살 군필 내야수, 방출 시장에서 건지기 힘든 최상급 조건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포지션의 원위치와 기아의 육성 환경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송호정의 실패는 실력 부족보다는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본래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유격수와 이루수를 오가며 키스톤 콤비로서의 감각을 익혀온 전문 내야수입니다. 한화에서의 외야 외도는 팀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그의 DNA에는 내야수의 본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는 송호정의 영입 직후 정확한 포지션은 훈련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야구계에서는 기아가 그를 다시 내야로 복귀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박찬호, 김선빈의 뒤를 이을 차세대 내야 자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해줄 백업 요원조차 부족해 허덕였던 지난 시즌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송호정은 내야 깊숙한 곳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숙한 내야 흙을 밟는 순간 그가 잃어버렸던 수비 리듬과 타격 밸런스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조상우 영입 가상 시나리오 설정 등 공격적인 전력 보강 과정에서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등 상위 드래프트 픽을 소모했습니다. 이는 팀 내 유망주 뎁스가 자연스럽게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순번을 지명하지 못해 발생한 유망주 공백을 과거 2라운드 전체 12번으로 검증받았던 송호정 영입을 통해 무상으로 메우는 전략인 셈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투자는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은 방출 선수에게 지급하는 최저 연봉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공한다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주전급 내야수를 얻게 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입니다. 송호정은 한화에서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였습니다. 하지만 토양이 바뀌면 식물의 생장 속도가 달라지듯 광주라는 새로운 땅,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라는 새로운 팀 컬러는 그에게 전혀 다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고 시절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날카로운 타구와 민첩한 몸놀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웅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야구는 통계와 확률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송호정에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을, 그리고 그가 가진 도구들이 여전히 날카로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3살, 군필, 앱차신 미승팀의 대형 내야수. 기아 타이거즈는 이 매력적인 복권을 긁어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2026 시즌 챔피언스 필드의 전광판에 송호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한 선수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동안 그를 떠나보낸 원소속팀 한화 이글스와 다른 방출 선수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희비가 엇갈리는 프로야구의 명암,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 5에서 한화의 가을 야구 소식과 방출의 칼바람을 맞은 또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 송호정의 기아행을 지켜본 야구 팬들의 뜨거운 리얼 반응을 전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장 조명탑의 불빛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순간, 그 그림자 속에서는 가장 쓸쓸한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송호정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라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나는 동안 그의 전 소속팀 한화 이글스는 창단 이후 가장 뜨거운 가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야구 인생이 끝나는 절망의 겨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우승을 향한 희망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잔인한 대비. 이것이 바로 승부의 세계가 보여주는 명암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정규 시즌 2위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으며 암흑기를 끝냈고 1999년 우승 이후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재패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전의 팬들은 주황색 물결을 이루며 환호하고 있고 선수단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손에 쥐고 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독립구단 연천 미라클과 12일부터 13일까지는 상무 야구단과 연습 경기를 편성했습니다. 심지어 이 연습 경기에도 응원단을 동원해 마치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실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장막 뒤편에서 구단은 내년 시즌을 위한 냉정한 가지치기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9일 한화 이글스는 총 7명의 선수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 즉 방출을 알렸습니다. 우승 도전을 위해 정예 멤버를 추리는 과정에서 경쟁에 밀려난 이들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번 방출 명단에는 앞서 언급한 송호정 선수 외에도 투수 박성웅, 이성민, 민승기, 보수 안진, 내야수 신우자의, 김예준 등 팬들에게 낯익은 혹은 낯설지만 기대를 모았던 이름들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투수 박성웅 개명 전 박주홍입니다. 그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4번이라는 매우 높은 순번으로 한화에 입단했던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좌완 파이어볼러로서 팀의 마운드를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받았지만 재구 불안과 부진이 겹치며 끝내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1군 통산 성적은 63경기 84와 3분의 2이닝 동안 2승 1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0에 그쳤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도 날실별 경기 동안 10승 10패 4홀드, 평균 자책점 4, 93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올해 2군에서 3경기 3이닝 1승, 평균 자책점 3, 5구원으로 재기를 노렸으나 구단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입단 동기인 투수 이성민 2차 7라운드과 육성 선수 출신 민승기 역시 1군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유니폼을 벗게 되었습니다. 포수 안진 선수의 경우 2021년 2차 9라운드로 입단했으나 1군 출전 기록 없이 퓨처스리그에서만 머물렀습니다.
퓨처스 통산 89경기 타율 0, 4홈런, 16타점이라는 성적은 구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2023년 육성 선수로 입단해 퓨처스 타율 0, 4홈런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던 내야수 신우재와 같은 해 11라운드로 영입되어 타율 0, 예지보에 그친 김예준 또한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1군과 방출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이 한화의 미래라 불리는 2군 선수들은 일본 미야자키에서 치열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가 중인 한화 2군 선수단은 일본 프로야구 NPB 팀들을 상대로 내년 시즌 1군 진입을 위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1차전에서 한신 타이거즈 2군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셨고 2차전에서는 지바 롯데 마린스를 상대로 5-4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치러진 3차전은 한국과 일본 야구의 격차, 그리고 유망주들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미야자키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와 일본을 평정했던 통산 200승의 전설적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다나카의 노련한 투구 앞에 한화의 어린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경기는 영입비라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1군이 가을 야구의 영광을 누리는 동안 2군은 타국에서 전설적인 투수에게 압도당하며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송호정을 품은 것은 바로 이러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한 틈새를 공략한 결과입니다. 한화가 우승을 위해 전력을 재편하고 인겨 자원을 정리하는 순간 기아는 그 정리된 자원 속에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송호정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각 구단이 처한 상황과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는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생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구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출의 아픔을 딛고 기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송호정,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한화와 기아 구단을 향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와, 송호정이 기아로 간다고? 이건 기아 스카우트 팀이 진짜 일 잘한 거다. 솔직히 한화 내야가 너무 빡빡해서 못 나온 거지. 피지컬이랑 툴은 진짜 아까운 선수였음. 광주 가서 포텐 터지면 대박일 듯. 한화 팬으로서 씁쓸하네요. 호정이 진짜 아끼던 유망주였는데 하주석, 이도윤의 심우준까지 왔으니 자리가 없긴 했어요. 기아 가서는 꼭 주전 먹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웃으면서 보자. 역시 야잘잘은 과학인가. 고교 때 날아다니던 애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받는구나. 23살 군필 유격수면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저원 바이오 볼로급까지 아닌가. 기아는 로또 주운 거네. 박주홍 박성웅도 결국 방출이구나. 2라운드 상위 지명이었는데 재구 잡기가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프로의 세계가 진짜 냉정하네. 나가는 선수들 모두 다른 곳에서라도 야구 계속했으면 좋겠다. 기아 팬입니다. 지금 우리 내야뎁스 완전 멸망 수준인데 송호정 선수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와서 박찬호 백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나중엔 주전까지 가봅시다. 호랑이 기운 받아라. 한화가 지금 2위하고 가을 야구 하니까 배가 불렀네. 송호정 같은 알짜배기를 그냥 풀다니. 나중에 기아 만나서 송호정한테 결승타 맞고 후회하지 마라. 방출생의 역습 기대한다. 미야자키에서 다나카 마사히로가 나왔다고. 2군 경기인데 클라스 뭐냐. 한화 유망주들 기죽었겠네. 그래도 그런 거물랑 붙어보는 게 다 경험이지. 송호정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이윽고 슛칠 치고 방출된 선수한테 너무 큰 기대는 말자. 냉정하게 프로에서 안 통했으니까 나온 거임. 기아 가서 수비라도 잘해주면 다행이고. 그래도 절박함이 있으니까 달라지긴 하겠지. 내년에 기아랑 한화 경기 꿀잼 예약이네. 송호정 타석 들어서면 한화 덕아웃 표정 궁금하다. 이래서 스토브리그가 재밌는 거야. 선수들 스토리가 쌓이니까. 안치홍, 이우성 보내고 송호정 데려오고. 기아랑 한화는 무슨 선수 교환소냐. 서로 윈윈해서 내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붙자. 송호정 선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송호정 선수의 기아 타이거즈 행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에서의 실패는 그저 성장통이었을까요? 아니면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한 한계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아직 23살의 젊은 청년이며 군 복무라는 큰 짐을 덜어내고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그에게 기회의 땅을 제공했고 이제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는 것은 오로지 송호정 선수의 땀방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기적 같은 진실에서는 방출의 벼랑 끝에서 기아 유니폼을 입고 인생 역전의 시동을 건 송호정 선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질 뻔했던 이름이 광주의 함성 속에서 다시 불릴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야구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놀랍고 진실된 야구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